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회항했습니다. BBS 뉴스는 우리 불교가 대학생 전법에 사활을 걸고 나선 모습을 이틀에 걸쳐 현장 속에서 점검합니다. 전통 사찰에 부과되어 온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일부 개선됩니다. 조계종은 전통 사찰 보존지, 주택 부속 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보름가량 앞두고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내년 예산을 역대급 긴축 기조로 편성했습니다. 불교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등의 예산이 어떻게 확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와 조계 총림 송광사가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손을 잡고 사찰 수장 문화유산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외치며 결집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회항했습니다. BBS 뉴스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우리 불교가 대학생 전법에 사활을 걸고 나선 모습을 현장 속에서 점검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18개 교구본사 주지스님 등 400여 명의 전법선언 제창으로 막이 오른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1박 2일 동안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 어둠이 내려도 불을 밝히며 대학생 전법의 과제와 나아갈 바에 대한 강의와 토론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학생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템플스테이가 하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역 사찰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활동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은 둘째 날 오후 권역별 토론 결과를 모두 모아 발표하고 총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 등이 참석한 회양식을 통해 대학생 전법과 부처님 법 전합시다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임을 다짐했습니다. 각 본사에서 대학생 포교를 위한 1억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 이상부터는 우리 상월결사가 한 개 대학에 연 3천만 원씩 후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5, 6년간 끊임없이 탁발을 해서 기금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이상훈 교수불자 회장의 대학생 전법의 의미와 방향, 기조 발표와 최민주 강사의 MBTI를 활용한 대학생의 이해와 공감, 강의로 출발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이긴다는 격언처럼 오늘의 대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갔습니다. 강의를 통해 현실에 기반한 실증적 회의주의자로 신없는 사회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한 공감을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 공동체 모두의 노력들이 그들 스스로 구성원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밥을 또 먹여주는 그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는 신없는 사회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합시다를 주제로 신구대와 경상국립대학 등 전법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부대중이 생생한 목소리도 공유했습니다. 글로벌 수행 놀이터를 표방하며 젊은 층과 소통하고 있는 홍대 선원장 준한 스님은 삶에 열중하는 대학생들에게 포교와 출가를 먼저 언급하지는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란 겁니다. 특히 준한 스님이 던진
전법은 수의태야 한다는 현장의 화두에 자승 스님을 비롯한 원로 중진 스님들과 20대 대학생들 모두 한바탕 공감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스님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우리가 니네 포교해야 되는데 비전을 뭘로 적을까? 물어보니까 애들이 하는 말 딱 이거였습니다. 스님, 스윗해야 돼요. 스윗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웃어주고 따뜻하게. 인간의 이익과 행복, 번영을 위해 길을 떠나라 했던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거울 삼아 대학생의 이익과 행복, 번영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1박 2일. 이번 워크숍에서 모아진 지혜가 대학생 전법의 길잡이가 되기 위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입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통사찰에 부과되어 온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일부 개선됩니다. 조계종은 전통사찰 보존지 주택 부속 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하촌 등 전통사찰 보존지에 건립된 주택으로 인해 막대한 종부세를 내야 했던 전통사찰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동안 전국 상당수 전통사찰은 인근 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최소 사용료만 받고 제공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까지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되면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부과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토지분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보름가량 앞두고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은 선수촌의 많은 불자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면서 안전한 경기와 좋은 성적을 기원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18일 앞둔 6일 저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법당에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관계자가 대거 찾았습니다. 유도와 역도, 농구와 레슬링, 우슈와 수구, 배구, 체조와 가라테, 주짓수 국가대표 선수 67명과 함께 체육인 전법단장 호산 스님과 포교부장 선업 스님, 포교원 연구실장 법정 스님, 장재건 진천 선수촌장과 체육인 불자연합회 등도 함께했습니다. 법석에 오른 범해 스님은 23일 개최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우리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고 모든 선수에게 합장주와 격려품을 전달하며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리는 그 땀의 노력이 결국은 대가로 와야 되잖아. 그 대가를 꼭 올 수 있도록 우리 포교원에서도 종단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전 기원 법회에 앞서 선수촌에 도착한 일행들은 선수촌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우슈 경기장과 유도 경기장, 역도 경기장과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 등의 훈련 시설들을 둘러보며 훈련 중인 선수들도 직접 만나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이어 자리를 올림픽룸으로 옮겨 진천 선수촌 소개 영상물을 함께 감상하고 장재건 선수촌장과 차담을 나눈 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격려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포교국장 문종 스님의 사의로 진행된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전 기원법회에서 체육인 전법단장 호산 스님은 선수들에게 성적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메달이 국가대표는 중요합니다. 그 메달을 못 딴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메달보다 더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늘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장재건 선수촌장은 아시안게임 기간 전국의 사찰에서 우리 선수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축원을 스님들께 부탁드린 후
선수들에게는 부상 없이 시합에 좋은 성적을 이루길 당부했습니다. 그 시합 때 부상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심조차도 또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오늘 스님들의 좋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가 돼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이 기대되는 유도 국가대표 이하림 선수는 대표 선수로 발언문을 낭독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들과 불교계의 성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의 좋은 길을 받아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해서 큰 부상 없이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동참한 체육인 불자연합회도 체육인 전법단장 호산 스님에게 경력금을 전달하며 불자 선수들의 아시안게임에서의 선전을 위한 응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북한산 중흥사 신임 주지에 강남 봉은사 템플스테이 사무국장을 지낸 인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인산 스님에게 중흥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중흥사는 조계종단 중흥조에 해당하는 태고 보우선사와 인연 있는 사찰이라면서 종단적으로도 상당한 역사적 위치에 있는 사찰의 보존 관리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과도 협의해 중흥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잘 알리는 소임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내년 예산을 역대급 긴축 기조로 편성하면서 불교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등의 예산이 어떻게 확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 등과 관련한 새해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호상 기자입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 속에 돈을 써야 할 곳은 써야겠다는 접점 사이를 찾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내년도 정부 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656조 9천억 원,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 역대급 세수 부족 속에 국가 살림살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 불교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년 불교계 살림살이도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불교 관련 대표적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6조 9,796억 원, 7조 원을 눈앞에 두고 내년 살림살이를 짰습니다. 올해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내년 문체부 예산안 중에 K컬처와 관광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된 게 눈에 띄입니다. 문체부는 K불교 세계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국제 선명상대회, 각 지역별 불교 문화시설 건립 등이 내년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내년은 전반적으로 불교계 예산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에 맞추어 아마 편성 지출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문화재청의 내년 살림은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국민과 공감 참여하는 보호체계 도입,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역할 강화라는 3대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인 사찰 65개소에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을 554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교 기록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8만 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은 내년에 12억 7천만 원 반영하여 향후 8만 대장경의 경판 등 디지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8만 대장경 조판 기술 복원 연구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 20년 만에 나라 살림 최소 증가폭, 불교계도 팍팍한 내년 살림살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국회 보좌진들의 불교 신행 모임인 국회 법의회가 재창립 총회를 열어 불교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국회 법우회 박준수 제7대 회장은 어제 국회 체험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교계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전 세계 대원들에게 각광을 받으면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템플스테이가 K컬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신 읽은 격려사에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전통사찰은 오랜 시간 옛 모습을 유지하며 고유하고 복합적인 문화적, 생태적, 종교적 공간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지만 현대의 법 체계와 제도는 그 특수성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계의 특수성과 공익성이 국가 제도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국회 법우회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재창립을 축하했습니다. 행사에는 강화 법왕사 회주 개성스님과 총무원 기획국장 금호스님을 비롯해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 수석부회장 이현승 의원, 김영배 수석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법우회는 앞으로 신심고취를 위한 법회와 성지순례, 사찰과 불교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펼치며 내실을 다질 방침입니다. 또 각 의원실 보좌진들의 법우회 참여를 독려하는 전법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회원 배가 운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정각회가 이론이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 알려진 양자역학과 불교와의 접점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 정각회는 어제 국회 본관 정각선언에서 가진 9월 정기법회에서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를 법사로 초청해 양자역학 이야기란 주제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김상욱 교수는 강연에서 빛이 파동이자 입자임을 설명하면서 불교의 색즉시공처럼 있으면서 없는 것이고 없으면서 있는 것이란 뜻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자는 텅 비어 있는 거죠.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첫 번째 미스터리는 텅 비어 있는데 왜 텅 빈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걸 보고서 이제 이게 색즉시공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 자체가 그냥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죠. 강연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원자의 기원, 전자를 떼어낸 후 바뀐 원자의 속성 등 양자역학을 궁금해하는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며 법회 열기를 더했습니다. 법회에는 정각회 회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명예회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황보승희 의원, 국회 불자직원 회장인 천우정 국방위 전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와 조계 총림 송광사가 사찰 소장 문화유산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손을 잡고 벌이는 수덕사, 송광사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학술 연구와 대외 홍보 등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근대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시켰던 경허 스님과 그 법맥을 이은 만공 스님,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허 스님의 법어집 정본과 만공 스님의 법어집 증보가 간행되고 또 디지털 데이터 작업을 통해 대중에 공개됩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경허, 만공 법어집 증보 간행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경허집 정본 경허집을 만드는 거하고 또 만공 어록을 이제 다시 증보하는 요것이 이제 경허 만공 선양의 첫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덕숭산에서만 좀 알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좀 전국 불교에서 다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좀 세계 불교가 알고. 수덕사와 불교학술원은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 법어집의 정본과 증본 간행을 내년까지 마무리한 뒤 디지털 데이터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자들에게는 학자들의 어떤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경허 만공 스님의 육성이 담긴 법문들 또 책에 잡힌 어떤 그런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도 덕숭문도 있긴 하지만
산중의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능한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이번 그 MOU의 핵심적인. 조계총림 송광사도 소장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데 본격 나섰습니다. 불교학술원과 송광사 소장 문화유산의 디지털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디지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광사가 촬영한 소장 경판과 전적을 활용해 아카이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국민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송광사는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건 물론 현대인들이 불교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광사의 화엄경 경판은 우리 해인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거를 활용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삼성재단에서 이번에 디지털 작업을 우리 송광사 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거를 또 우리 동국대 학술원하고 연계해서 그것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전국의 불교 문헌을 조사해 고화질로 촬영한 뒤 불교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 시스템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찰에 돈을 그 많은 돈을 낸다 하더라도 누가 개개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박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것을 좀 찾아내가지고 하고 또 학술원은 앞으로도 다른 사찰이라도 언제든지 뭐 하고 어떤 한다면 예무에 체결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선사들의 가르침과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학술연구 확산과 한국 불교를 알리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제149회 임시중앙종회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장안사에서 봉행했습니다. 회의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중앙종회 의장 범담스님, 호법원장 해일스님, 제주종무원장 구암스님을 비롯한 종단 집행부 스님들과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종회 스님들은 종단 발전 방안과 종무행정 개선 등을 담은 안건을 처리한 후 수해복구 의원금 모금에 나서고 있는 서울 백년사 측에 7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제15대 중앙종회가 대의기구로서 종단과 종도를 위해 헌신한 결과들을 기억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한 뒤 28대 집행부도 오직 종단과 종도만을 생각하는 종무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종단과 종도만을 생각하는 종단을 약속드리며 어느 때보다 즐겁고 편안한 근본 회의가 되길 기원하며 태고종은 15대 중앙종회의 4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16대 중앙종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종단 역사상 최초로 2박 3일 일정의 워크숍 형태로 제주에서 종회 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